두 번째는 운동에 대한 평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동작을 설명을 해요. 많은 트레이너들이 동작을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죠. 당연히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동작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가슴을 쭉 내밀고요. 팔꿈치를 이렇게 벌려서 그대로 밀어내세요. 이렇게 동작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코치라면 이제 그걸 분석할 줄도 알아야 돼요. 분석을 할 줄 알면 당연히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죠. 저는 그게 이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기계를 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계가 고장났어요. 어떤 정비소를 갔어. 근데 못 찾았어요. 근데 전문가가 딱 왔는데 망치로 2대 딱딱 때리고 고쳤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비용을 지불해요? 전문가한테. 당연하죠. 비전문가가 막 2시간, 3시간 동안 검사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 사람이 10만 원 달래요. 주겠어요? 안 주죠. 안 주죠. 와서 그냥 망치 2대 탕탕 쳤는데 고쳤어. 그 사람한테는 돈을 당연히 20만 원이라도 내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결국에는 지식적인 이해도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너한테 두 번째 저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기는 당연히 재미. 두 번째 무기는 그런 내가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느냐. 그 정확히 인지하려면 해부학을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부학을 잘 안다라는 거는 단순히 기시정지, 근육의 형태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책을 줬죠. 그 촉진을 잘하는 거에서부터 사실은 출발이 돼요. 근육을 얼마나 잘 만지느냐. 근육을 잘 만지면 당연히 근육의 쓰임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육의 쓰임을 잘 알면 사람마다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뼈의 길이가 다르고 근육의 길이가 다르고 근육의 기시정지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트레이너들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다양성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해부학 책에 있는 기시정지. 삼각근은 쇄골 3분의 1에 붙어 있고 삼각 조면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런 기계적인 트레이닝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부학을 잘 알고 근육을 잘 만질 줄 아는 사람은 사람마다 이게 3분의 1에서 안 끝나는구나. 삼각 조면이 아니구나. 삼각 조면에서 벗어나서 붙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이해도가 생기면 트레이닝을 할 때 훨씬 더 깊이감 있게 갈 수 있고 문제점도 훨씬 더 쉽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의 트레이닝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원이 10명이다. 그럼 10명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됐습니다. 근데 그걸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10명의 모든 운동 프로그램은 굉장히 비슷해지는 거예요. 유사해져요. 여기서부터 사실 트레이너들이 욕먹는 이유가 시작되는 거야. 퍼스널 트레이너는 최소한, 그냥 트레이너가 아니라 퍼스널 트레이너는 1대1로 티칭을 하는 건데, 모든 회원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서 묶어서 수업을 해요. 그거는 퍼스널 트레이닝이 아니라 그냥 그룹 수업을 1대1로 한 거야.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전혀 그거는 진짜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퍼스널 트레이너는 당연히 개별적인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수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하려면 해부학을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그냥 일반적인 이런 해부학. 이런 해부학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우리가 근육을 촉진하는 책. 근골격계 촉진법이라고 있어요. 꼭 봐야 돼요, 트레이너는. 코치는 근골격계 촉진법 꼭 봐야 돼요. 이거 필수예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자, 그걸 하다 보면은 사람의 뼈의 길이, 이 골격의 특성.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 운동할 때 얘기했지만 골반이 열려 있는 사람과 닫혀 있는 사람, 상완골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 쇄골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 이 흉곽 자체가 넓은 사람과 좁은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면 트레이닝을 할 때 굉장히 섬세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 운동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좀 달리 해야 되고 단순하게 숄더 프레스나 뭐 레터럴 레이즈 같은 운동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각도를 이렇게 잡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게 사람마다 해부학적인 구조가 다른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회원님들이 뭐 다리가 부러졌거나 어렸을 때 팔이 부러졌던 사람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해부학 책에 나와 있는 각도랑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와. 그럼 그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거는 이제 해부학, 기초 해부학이니까 기초 해부학을 그대로 써요. 그럼 어디가 아프다 그래. 그럼 그거에 대한 해법을 근골격계의 촉진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근육을 만져보고 뼈를 만져보는 게 트레이너한테 정말 너무 좋은 무기인 거죠. 그래서 수업할 때 띵가띵가 옆에서 숫자 하나 둘 셋 이거 세는 게 아니라 숫자를 세면서 계속 뼈와 근육을 만져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변태처럼 막 이러면서 만지면 안 되고 회원님한테 충분히 인지를 드려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어플을 보여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근육이다 근육에 대한 부분을 내가 설명을 하고 이 근육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다 회원님의 근육은 지금 현재 여기 붙어 있다는 걸 인지를 시켜드린 다음에 여기를 촉진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회원님의 몸을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렇게 되면은 회원님이 인지를 하세요. 이 코치는 지금 내 근육이 정확히 쓰이는 거를 확인하려고 내 몸을 터치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겠죠. 그러면은 거부하시는 회원님은 단 한 명도 안 계세요. 근데 이제 약간 이상한 트레이너 중에 그냥 만지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조심해야 돼. 고소당해.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시와 정지점 단순히 그걸 뛰어넘어서 그 회원님이 근육을 어떻게 지금 사용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트레이너의 제일 큰 무기인 이제 팔페이션, 이 촉진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촉진을 잘하는 트레이너일수록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의 스킬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단순히 뭐 운동 열심히 해서 내 몸 좋은 애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운동은 그냥 좆빠지게 하면 누구나 좋아져요. 좆빠지게 하고 약 꽂고 하면 좋아져. 근데 이런 트레이닝에 대한 이해도는 내가 실제로 회원님들의 근육을 만져보고 근육 골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아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행위를 반복만 시키면 그 행위를 반복시키는 거에 내가 메모리 돼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행위만 반복시키는 사람이 돼 있어요. 나중에. 걔네들은 진짜로 발전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트레이닝,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재활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예요. 재활도 결국에는 근육을 만지고 뼈를 만지는 거에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요. 재활 트레이닝도. 이제 그 외에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치료, 뭐 주사를 놓거나 진짜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거는 의사 선생님의 영역이 되는 거고 우리들의 영역은 잘못된 움직임이 나와서 통증이 발생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골격적 특징과 근육적 특징을 이해하고 있고 근육을 만질 줄 알면 근육을 푸는 방법도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이런 마사지나 컨디셔닝은 결국에 하나인데 그걸 따로 보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육의 촉진을 잘하고 근육의 방향을 잘 이해하고 사람마다의 특성을 이해하면 마사지나 케어, 심지어 이제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재활 트레이너라는 거는 자격증을 막 많이 따고 이것도 뭐 물론 공부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사람인 게 내가 많이 만져보고 임상을 많이 해보면 실제로 그냥 만져만 봐도 느껴지거든요. 어디 근육이 많이 뭉쳤구나. 느껴져요. 그걸 풀잖아요. 그럼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 그게 근막통증 증후군. 아까 이 책 보여줬죠. 네. 근막통증 증후군 책을 보면은 굉장히 그 이해도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곁가지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웨이트 트레이닝 기반으로 계속 해부학을 보다 보면 해부학을 보고 근골격계 촉진법 그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마다의 근육적인 특성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사지 같은 성격을 보면 돼요.
마사지 서적도 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 마사지 서적을 보면 결국엔 촉진법하고 똑같아. 그 결대로 어떻게 마사지 하느냐, 두드릴 거냐, 문지를 거냐, 비빌 거냐, 이 차이예요. 그러면 그 마사지의 테크닉을 공부하는 거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근막 통증 증후군 같은 책을 보면 어떤 트리거 포인트를 제거했을 때 어떤 통증이 없어질 수 있구나를 공부할 수 있죠. 그럼 결국에 이거는 하나죠. 운동이기도 하고 마사지이기도 하고 통증을 없애는 케어 컨디셔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르냐? 아니요. 결국에 하나라는 거예요. 운동이든 뭐든 근육이랑 뼈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신경적인 부분을 볼 수는 있는데, 신경적인 부분도 이제 좀 고급 서적을 보면 사람마다 신경의 그 주행 방향이 다르다는 걸 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특성은 우리가 절개해서 수술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신경적으로 어떤 신경에서 통증이 어디로 나오는지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근육에 힘이 잘 안 들어가면 어떤 신경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경이 활주하는 쪽에 있는 근육을 딱 풀었을 때 근수축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치료적인 영역이지만 트레이너의 영역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건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되죠?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단 1번은 네가 재밌어라. 2번은 해부학을 공부해라. 단순히 기시정지를 외우지 말고 그 근육을 직접 사람의 몸에 만져봐라. 근육과 뼈를. 그러면은 이해도가 높아진다. 세 번째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마사지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수업할 때 내 수업 시간은 어차피 50분이라고 한정돼 있죠. 웨이트 트레이닝만 그냥 하나 둘 셋 하면서 시간 때우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그 시간에 근육을 만지면서 내가 뼈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뼈가 어떻게 움직이고 생각하다 보잖아요. 그럼 50분 진짜 금방 지나가. 50분이 짧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공부죠. 나한테는 공부죠. 회원님한테도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는데 나 스스로는 계속 50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질 좋은 수업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나도 항상 그렇진 않아요. 나도 시간 때우는 수업을 할 때도 있어. 피곤하면. 근데 그렇게 집중하는 수업이 딱 형성이 되면 내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있는 거야. 50분 수업을 했는데 회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지금 한 15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재밌으니까 회원님도 재밌는 거야. 그게 되게 트레이닝을 잘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시간 때우는 트레이닝을 하면 되게 막 50분이 엄청 길어. 막 피곤하고 막 하기 싫고 힘들어. 그런 수업이 하루에 막 5개씩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고문이지. 그럼 거꾸로 나는 그런 트레이너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럴 거면 수업을 하지 마. 편의점 알바를 해.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 할 거면 뭐 하려고 코치를 하고 있어요. 가치도 하나도 없는 트레이닝을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내 회원님들이 많아지면 내 가치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부학을 공부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끝!